안녕하세요, 직지입니다. 오늘은 밤의 동기들인 시험의층 선별인원들을 알아보고 이들의 강함을 줄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임의로 정한 거니 재미로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약한 등급의 친구들을 정리해보자면 6티어, 레빈, 호, 파라큐리입니다. 레빈은 애니에서 라크에게 머리채 잡혀 날아갔던 친구인데요. 원작에서는 사냥꾼의 위치에서 다른 이들을 저격하다가 라크에게 무시당했던 친구입니다. 초반에는 선별인원들을 암살하는 무서운 모습을 보였고 밤 또한 암살하려고 했던 인물이었지만 검은 사월에게 막히게 되고 라크에게 호되게 혼나면서 자연스레 리타이어하게 되었죠. 하지만 마지막 관리자의 시험까지 치름으로 합격한 채로 탑을 올라가게 됩니다. 호는 알다시피 재능이 없는 최약체였습니다. 하지만 라엘 정도는 협박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친구였죠. 호 또한 상처 많은 친구였습니다. 과거에 주변 사람들을 힘있는 자에게 모두 잃어버리므로 호가 밤에게 가지는 열등감이나 자결을 택한 이유 모두 독자들에게 그럴싸하게 납득시켜줬죠. 파라큐리입니다. 파라큐리는 쓰레기입니다. 일단 주인공 일행들도 다 쓰레기라고 부르며 능력 자체도 쓰레기입니다. 술래잡기에서는 하츠를 뒤통수 침으로 퀀트에게 한심하다는 평을 받았으며 관리자 시험에서는 뻘짓을 함으로 라크가 커버 쳐주고 갱생시켜주므로 2부까지 함께하게 되었죠. 결국 공방전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초반 등장은 거의 제라툴급으로 있어 보이게 나왔지만 막상 등장은 어이없었는데 결국 2급 최강자 2명을 제껴버리므로 2급 5강으로 올라왔습니다. 5티어 세레나 린넨, 알렉세이 아미거차즈, 선운 아래, 치비수 25번째 밤입니다. 일단 세레나 린넨 도적 출신이었습니다. 호와 마찬가지로 랭커에게 동료들을 잃었던 기억이 있었던 평범한 재능을 가진 친구인데요. 치비수랑 콤비가 잘 맞았으며 시비수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지만 시험에서 탈락하고 쿨하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호보다는 강하지 않을까 싶어서 넣었습니다. 알렉세이 아미거차즈, 사실 이 티어에서는 가장 강하다고 봅니다. 신체도 탄탄하고 창제기로서의 재능도 있는 듯 해보입니다. 애니에서는 라크에게 싹 털리지만 쉽게 당할 정도의 레벨은 아닙니다. 1부에서 분량은 정말 없었지만 2부에서 간지나게 이수틴과 함께 등장하고 강해진 밤과 싸우게 되는데요. 가짜 가시를 시동하기 전에는 밤을 격투해서 잠깐 압도했지만 가시를 시동하고 나서는 한방 컷 당하며 밤의 위상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선운 아래입니다. 선운 아래의 경우 사실 별 능력을 크게 안 보여주고 강함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진 않았지만 신에어를 부리는 장면을 시험관에게 보여줘 시험을 통과하고 잠어머리 때 쿠니준 미션을 수행함으로 만바론데나까지 받아가는 대단한 친구입니다. 원래 설정은 부유석을 받는 거였지만 바뀌었다고 합니다. 시비수는 제가 예전에 리뷰 특집으로 따로 다룰 정도로 작중에 비중이 있으며 명석한 두뇌로 랭커인 자신의 스승을 붙잡는 능력과 연운의 망치를 되찾아오는 능력, 에반켈에게 칭찬을 듣는 등 대단한 행보를 보입니다. 일부 초반 당시는 살인 무술을 익혔다며 이것저것 보여주지만 세레나 린넨보다 살짝 강한 수준이었는데 그렇다고 이 위의 티어로 보내자니 이수와 동급으로 칠만한 사람이 없어서 일로 붙였습니다. 사실 신수 보호막을 린넨과 같이 제일 꼴찌로 통과할 정도로 신수 저항력도 낮은지라 일부 시점에서는 이 티어가 적당합니다. 밤의 경우는 일부 종료 시점 최종 성장을 기점으로 잡았습니다. 신수는 약 한 방 정도를 다룰 수 있고 역흐름 제어가 가능하고 검은 사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검은 사머의 시동이 자유롭지는 않다는 점과 역흐름 제어를 하고 있는 동안은 다른 공격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당시의 능력치를 고려하면 딱 이 정도 수준이지 않나 싶습니다. 4티어 홍천하 화련입니다. 홍천하의 경우 하츠가 로포비아 자아드 공주에게 들었던 말이 가장 적격인 인물입니다. 운 좋게 얻은 검 하나 믿고 까부는 캐릭이었죠. 하지만 일부 당시 홍천하가 가지고 있던 나르마다는 나름 술래잡기 게임에 크나큰 역할을 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임팩트로만 치면 높게 나는 검, 낮게 나는 검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죠. 홍단화의 크리슈나와 마찬가지로 고대의 괴물을 쪼개서 봉인한 검을 운 좋게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2부 시점에서도 선운 아래와 함께 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련입니다. 화련은 사실 당시 선별인원 최강인 엔도르시 자아드와도 한 합을 주고받을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초적인 체술과 봉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2부에서는 쿤의 분노의 일격을 가볍게 막아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쿤이 진심으로 죽일 각오로 싸운다면 화련은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에 2티어에 넣었습니다. 3티어 라크레크레이셔 쿤 아게로 아그니스 하츠. 라크의 경우는 이 당시
아게로랑 싸운다 치면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아게로는 10가문의 직계 혈통으로 크라운 게임에서 다수 대 1도 여유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랭커도 속일 정도로 지능이 뛰어납니다. 결정적으로 작가님이 채팅으로 이 둘의 능력을 말해줬는데요. 순수한 근력과 육체 내구력은 10가문인 쿤보다 라크가 우위지만 민첩성, 신수 육체 강화의 한계치, 신수 저항력을 포함 나머지 스탯이 라크에 비해 쿤이 훨씬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쿤이 라크보다는 강한 셈이 되는 거죠. 하츠의 경우는 1부 때부터 숙명의 라이벌이었습니다. 하츠는 아낙자하드와도 1차 시험 때 겨룰 정도로 상당한 실력자이며 2부 네이먼트에서 쿤과 싸워도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었죠. 2부 시점에서는 쿤이 동해를 꺼내지 않은 하츠보다 강하다고 봤지만 동해를 가진 시점에서 하츠가 쿤이랑 동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티어 아낙자하드 폰세칼 라우레. 아낙자하드는 자하드의 피가 많이 희석되었지만 여전히 육체 내구력과 힘이 월등히 강합니다. 크라운 게임에서 폰세칼 라우레와 왕자를 놓고 대치했었는데요. 다만 라우레가 작가님의 말로는 일부 당시에도 방을 3개를 다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 3개를 다루는 게 어떤 의미냐면 2부 시점에서 처음으로 방 3개를 보여준 건 쿼 에트로 블리츠였습니다. 방 3개를 보여주고 주변 인물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를렌의 손에서는 밤이 방 5개를 구현했을 때 노빅 피셜이지만 2급 통틀어 3방 이상을 동시에 사용 가능한 파도잡이가 1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후에 나오지만 이 10명 중에 아낙자하드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만큼 일부 시점에서는 대단한 능력인데 라우레가 크라운 게임에서 아낙과 한판 뜨려고 했던 게 괜한 허세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낙자하드가 크라운의 제약이 없이 싸웠다면 라우레의 이불도 멀쩡하지 못했겠죠. 1티어 엔도르시 자하드 악령. 엔도르시는 일부 등장했던 동기들 중에 가장 강력한 친구입니다. 피가 희석된 아낙자하드 주니어와의 격차를 보여줬고 선별인원 자하드 공주의 클래스는 다르다는 것을 시험 내내 보여줬죠. 랭커를 상대로 승부에 이기기도 했고요. 다만 엔도르시도 악령은 건들지 못했습니다. 악령은 해돈이 선별한 수수께끼의 인물로 포지션 시험은 그냥 한 번에 통과해버리고 크라운 게임에서도 그냥 듬직하게 서있기만 하고 아무도 악령을 건들지 못하는 포스를 보여줬습니다. 해돈이 라이를 지키기 위해 붙인 호위무사 느낌이었지만 3부에 재등장함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죠. 악령은 다음 기회에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상 시험회층 동기들의 티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라일은 생략했습니다. 감사합니다.